네, 여기는 JPEG, 저는 정두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8월 추천 도서로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매달 이제 책들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책들은 그때 읽으면 좋은 책들 또는 제가 읽고 있거나 읽은 책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는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들 위주로 한번 골라본 것 같습니다. 소설 한 권에 나머지들은 다 에세이인데요. 8월 추천 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짠!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이라는 소설책입니다. 네. 이 책은 조금 독특한데요. 여러분 중에서 백석 시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더라도 나와 나타샤와 흰 낙이라는 시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소설은 그 백석 시인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입니다. 김훈 작가의 카레 노래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고 그걸 소설화한 거잖아요. 이 책도 백석 시인이라는 실제 인물을 베이스로 해서 김현수 작가의 소설적인 상상력이 더해져서 나온 작품입니다. 김현수 작가가 정말 백석 시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부분은 또 소설로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백석 시인을 좋아하거나 김현수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백석 시인이 북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의 백석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 필명이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명은 기행이더라고요. 이 책은 김현수 소설가가 사랑한 시인에 대한 소설입니다. 소설가가 사랑한 시인의 이야기가 소설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의 디자인은 이제 동네 책방 에디션인데요. 저는 양재에 있는 책방 오늘이라는 데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백석 시인의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나 북한 문학계에서 추방당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한번 보면서 백석 시인을 한 인간으로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에세이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책은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제목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 책은 실제로 동성결혼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김규진이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직장을 다니고 계시고요. KBS에서도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꽤 많은 에세이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소설도 워낙 좋아했지만 이상하게 올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에세이들을 자꾸 읽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에세이 중에서 최고의 에세이로 제가 손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에세이라는 게 원래 뭔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생각과 여러 관점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탁월한 에세이였고 무엇보다 무척 재밌고 귀감되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안에는 한 여성의 직장 생활부터 가족관계, 그다음 부모님과의 불화 이야기까지 다 담겨져 있어서 그냥 이 작가의 삶의 여정에 참여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목에 나온 그 동성 결혼에 대한 것도 되게 에세이답게 너무 진지하지 않고 약간 귀엽고 재밌게 그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뒷면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린 오늘 결혼하지만 혼인신고는 거절당할 거야.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이 결혼하는 방식에 대하여. 제가 좋아하는 몇 개의 도서 팟캐스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책을 추천했고요. 추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멋진 삶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사봤는데 우선 진짜 재밌고요. 그리고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조명해 줍니다.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뜨기도 했고 KBS 9시 뉴스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제 다음에는 뭘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글쎄요. 일단 내일 출근하겠죠? 나는 차별을 뿌리 뽑을 히어로가 아니고 여전히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하필 동성애자다 보니 많이들 하는 결혼 좀 했다고 방송을 탔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도 분명히 있다. 성미산 학교의 남학생에게 내가 했던 답변은 매일매일 구체적이고 작은 승리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당장 거대한 악을 내가 직접 모두 물리칠 수는 없겠지만 하루하루 작은 차별과 혐오와는 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저는 뭔가 큰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규진 작가님은 그냥 내일 출근해야겠죠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작은 승리, 매일매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일상을 지켜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지켜가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훅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뒤에는
정말로 동성결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겪은 어려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Q&A 방식으로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동성결혼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친구들에게 선물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도 한번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네,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좋아지는 나만의 작은 규칙들. 일상을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들을 찾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는 일상을 어떻게 변하면 너가 좋은 삶을 산다가 아니라 그냥 일상을 좀 더 행복하고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작은 규칙들을 소개를 합니다. 월급날 서점 가는 거, 그다음에 일기 쓰는 거, 식물을 가꾸는 거, 어떤 특정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한 번에 완독하는 것보다 천천히 읽으면서 일상을 한번 정원처럼 꾸미는 느낌으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되게 귀엽게 잘 나왔고요. 안에는 사진들도 이렇게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여행하는 느낌도 들고 친구 집에 놀러 간 느낌도 받습니다. 네, 이 책을 세 번째로 추천해봤습니다.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두 권의 책은요. 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책 커버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은 다 사적인 서점에서 제가 이번에 데려온 책들입니다. 사적인 서점이 이번에는 교보문고 잠실점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책은 큐레이팅 도서라고 해서 책 안을 볼 수도 있고 책 문구를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한 50권 정도 매번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블라인드 책이었어요. 그래서 비닐로 덮여져 있어서 제가 안의 내용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이 겉면의 내용들, 그래서 여기에는 파리의 비밀스러운 피아노 공방이라고만 써져 있고요. 이건 책 제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티켓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블라인드 책이었는데 사적인 서점을 믿어보고 한번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즐거움을 알고 싶은 당신에게.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책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벗겨내면 책의 원래 제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토라서 특별한 바람 같은 이야기들. 이 책은 일본 교토를 여행하면서 쓴 글들입니다. 이 안에는 빗속에서 자전거 타는 이야기나 일본 커피하우스에 방문하는 이야기들, 여행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짤막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추천한 책과 비슷하게 이 책도 글과 사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을 여행하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 아주 어른스러운 산책이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블라인드 북이었어요. 저는 이 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걸 속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을 해서 데려왔는데요. 앞에는 진짜 이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제목은 파리의 비밀스러운 피아노 공방. 그래서 7월 3일부터 사적인 서점에서 블라인드 책으로 소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벗겨보면 책의 원래 표지가 등장을 합니다.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리 한 동네에 있는 피아노 공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아가는데요. 이미 어른이 된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면서 겪게 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책을 읽는 내내 옛날에 배웠던 피아노 생각부터 파리의 골목골목 풍경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에서는 일본 얘기하고 여기서는 파리 얘기, 여행을 되게 가고 싶었나 봐요. 이 책을 읽으면 천천히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 중고 피아노를 수리하는 이야기도 쭉 나오면서 다시 피아노 레슨을 잡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피아노를 친다고 해서 삶이 더 아름다워지거나 변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걸 재발견하고 그리고 음악이나 풍경에 더 귀 기울이게 된 에피소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피아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더 추천해보는 책입니다. 파리 좌안의 피아노 공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5권의 책들을 소개해봤습니다. 한 권은 소설이었죠. 7회의 마지막. 그리고 나머지 4권은 에세이였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무 묵직하지 않으면서 여름에 들고 다니거나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들을 한번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입추가 지났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버티면 이 더위나 이 장마도 끝날 텐데요. 그때 이렇게 짧은 책들을 통해서 잠깐 삶을 멈추고 다른 사람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8월에 추천 도서는 이렇게 5권을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